알면 알수록 좋다. 쏟아지는 뉴스 속 알맹이만 떠먹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해설 팟캐스트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와 IT에 관심이 많은 김범래입니다. 국제 정치에 대한 뉴스를 주로 소개해드릴 똘기입니다. 뉴스 브리핑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게 5번째 녹음이니까 오. 네, 시간이 참 빠르죠. 잘 되어가고 있군요. 네, 저희가 지금 미국 한번 찍고 네. 러시아 한번 찍고 네네. 그리고 또 저는 뭐 했죠? MPU 한번 찍고 넷플릭스법 네. 한번 찍고 이렇게 보면 참 한 달간 다양한 분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날인데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는 오늘 미얀마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미얀마. 네. 진짜 죄송한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동남아시아로 여행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동남아는 가봤죠. 캄보디아, 뭐 베트남 이런데, 그러니까 뭐 동남아 어딘가에 있다는 건 알고 네. 있는데 정확히 찝을 수는 없어요. 저도 동남아 여행을 가봤을 때 사실 미얀마는 약간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여행자들한테. 왜요? 왜냐하면은 아마 좀 오랫동안 사실 군부 독재가 진행되던 나라이기도 하고 약간 미지의 나라, 신비의 나라로 동남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얀마 양곤 한번 찍고 온 여행자가 막 썰 푸는 거를 듣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약간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나라인데 아직 저한테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아직도 그 태국에서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미얀마가 있고 미얀마 왼편에 또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위치해 있죠. 그렇게 하니까 대충 어딘지 알 것 같네요. 인도하고 인도 차이나 반도 사이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지익선 뉴스 브리핑은 청취자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고정훈님, 황당보도님, 사랑가득 행복부자님, 소시민입니다님, NY치님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사실 요새 국제면에 굉장히 톱 기사로 도배를 하고 있는 쿠데타 소식입니다. 난 모르겠는데. 그래요? 쿠데타 모르겠다.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네. 국민이 오히려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거 맞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쿠데타를 군부가 일으켰는데 군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뭐 10만 명 정도 지금 수도와 뭐 큰 도시들에서 계속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바른 기사를 봤군요. 이 기사는 올바르게 보신 것 같아요. 내용을 안 봐서. 네. 그래서 이 쿠데타의 배경을 좀만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미얀마란 나라가 사실은 유엔의 제재도 받고 최대 빈곤국이라는 약간 어떤 지정을 받을 정도로 90년대,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가난하고 군부 독재의 표상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더 심하지만 군부 출신들이 굉장히 권력을 잡고 있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근데 2010년대에 이르러서 군부가 스스로 권력을 내려놨어요. 그것도 이상하네. 근데 아주 권력을 내려놓은 건 아니고 민주적으로 이제 권력을 이양하되 뭐 헌법에 따르면 25%에 달하는 의원들은 반드시 군인 출신으로 채워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약간 유사 민주주의랄까요? 그런 식으로 헌법을 개정합니다. 사실 군부가 이렇게 권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이제 범래님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만큼 갑자기 제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겠죠. 정답.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서. 아닌가? 군부라는 게 하나의 한 명이 아니구나. 유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가 들 수는 없고요. 독재자라 그래서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거기도 뭐 계속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뭐 새로운 엘리트가 등장을 하겠지만 사실 그 군부에 대척하는 민주 세력의 존재감도 만만치 않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웅산 수지예요. 아웅산 수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오지 탄광이랑 근데 아웅산? 아웅산은 들어보셨죠? 그거 무슨 묘소 테러 맞아요. 그 옛날에 이제 대한민국 관료들이 다 몰살당했던 북한의 맞아요. 테러였죠. 그때 아마 그게 미얀마네요. 그게 미얀마입니다. 그 전두환 정권 때. 예. 제가 또 국사 좀 알거든요. 근현대사에 빠삭하시죠. 네. 전두환 대통령과 이제 관료들이 맞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되게 유능한 재능들이 많이 목숨을 잃으셨던. 그게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전두환 대통령은 일정에 늦었고, 네. 그게 총리분이 입장을 했는데 북한이 그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인 줄 알고 폭탄을 미리 터뜨린 거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기 전에. 그래서 그때 경제 참여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장관들, 웬 장관들 뭐 높은 분들은 그때 한번 다 돌아가셨죠. 맞아요.
근데 우리 금융실명제 초안 작성하신 김재익 맞아요. 이란 사람도 그때 테러에 휩쓸렸던 뭐 그런 과거 있는데 이제 아웅산 수지는 인물 이름이에요. 이름에 아웅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게 미얀마의 그 장소랑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약간 뭐 대한민국의 김서울시 그럼요. 약간 그런 거군요. 그런 느낌이겠죠. 아웅산 수지는 이제 여성분이고 지금 뭐 일흔이 넘은 고령인데 이분이 민주 세력의 지도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독립군 장군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상상 가시죠? 그렇죠. 배경이 아버지가 독립군이고 이제 본인도 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부에 의해서 가택연금을 15년 동안 당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지 이분이 91년도였나요? 네, 91년도 맞네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어요. 뭐 그렇게 막 큰 업적을 딱 내세울 만한 걸 이루신 건 아닌데 평화적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이끄시고 이제 201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민중들의 시위는 일어났고 군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그러면 네. 91년도에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시고 네. 2010년이 될 때까지 어쨌든 군부가 독재를 한 거네요. 계속 군부가 독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평화상도 받고 막 이렇게 네. 주변에서 막 해주는데도 어쨌든 군부가 20년 정도는 더 독재를 했다. 군부가 총 합치면 한 50년, 60년 정도 했는데요. 군부의 영향력이 굉장했던 나라예요. 그 군부도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할 수도 있는데 미얀마도 어쨌든 영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일본 군이나 아니면 독립군 출신 군인들이 해방 이후에도 좀 권력을 잡는 데 수월했던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얀마도 아마 독립하는 국면에서 군부들이 힘을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15년에 최초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데 2015년. 네, 그러니까 군부 출신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등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이제 계속 그 민주 정부가 이어져 옵니다. 그럼 뭐 잘 됐네요. 네, 잘 됐어요. 네. 근데 작년 11월에 미국 대선도 있었지만 11월 8일에 미얀마에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으로 약간 군부가 아닌 분이 대통령을 하고 네. 그분의 임기가 끝나는 날. 끝나는 날이란다. 끝나는 걸 앞두고 다음 대선을 한 거군요. 대통령 선거는 아니었고 의원들을 뽑는 총선. 네, 총선이었는데 이때 아웅산 수지를 리더로 한 민주주의 민족동맹이라는 당이 있어요. 영어 약자를 따서 NLD라 그러는데 NLD. 네, 이 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83%의 의석을 차지해요. 대통령도 그 당 소속인가요? 대통령이 당이에요. 여당이에요. 여당. 오케이. 사실상의 아웅산 수치의 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아웅산 수지라는 분이 약간 구심점이 돼서 약간 민주주의 세력이 생겼고 그 중에 아웅산 수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 거고 2015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다시 총선을 했는데 아웅산 수지가 이끌고 있는 그 민주당이 80몇 %로 집권 여당이 되게 큰 승리를 차지한 거군요. 맞아요. 하나 더 보태자면 아웅산 수지는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인기가 있는데 안 하신 건가? 이분이 뭐 출생 과정에서 미얀마가 아니라 다른 땅에서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얀마 헌법에 의해서 뭐 외국 출신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당의 리더라는 자리, 뭐 국가 고문이라는 자리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대통령의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오케이.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NLD의 상대당은 이제 군부가 지원하는 군부의 프록시 당이었는데 뿔이 났죠. 83%를 내주고 졌는데 뿔이 날 만한 건덕지가 있나요? 그게 17%인데 나머지 다 먹었다고 해도? 그래도 약간 뭔가 부정하고 싶은 거야 이거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한 행동을 해요. 선거 사기를 주장합니다. 이거 뭐 개나 소나다. 그래서 이게 2월에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2월? 네, 미국이랑 비슷하게 선거 결과를 확정하고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군부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2월 1일 새벽에 쿠데타를 시작합니다. 아웅산 수지를 체포하고요. 현직 대통령도 체포하고. 제대로 하네요. 네. 제대로 했어요. 정말 방송도 끊고 국내선 항공기도 끊고. 갑자기 한 거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쿠데타니까 뭐 쿠데타를 선전포고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죠. 어느 날 싹 한 거예요. 그렇죠. 뭐 조짐은 있었지만 기습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통신도 끊고 주식시장도 닫고 쿠데타를 이렇게 강행을 하게 됐죠. 야, 이게 뭐 외국 얘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꿈꾸는 기분이겠다. 정말 이 드라마를 눈앞에서 보는 기분일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 TV도 안 나와. 뭐 핸드폰도 안 터져. 인터넷도 안 돼. 네.
밖에 나가봤는데 뭐 딱히 뭐 바뀐 건 없는 것 같은데 세상이 멈춘 느낌? 그렇죠. 아웅산 수지의 사진이 실제로 그대로 걸려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83%의 의석으로 승리한 아웅산 수지의 당이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이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겠죠. 인정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그렇죠. 대개는 거의 안 하겠지. 네, 거의 안 하죠. 그래서 인정한다고 말도 못 하겠다. 83%면. 그렇죠. 인정한다고 말했다가 맞아 죽겠지. 네, 어떻게 따돌림을 당할 줄 알고. 그래서 수십만 명 시민들이 현재 거리에 나와서 시위 중이고 뭐 시위 양상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대체로는 비폭력이에요. 뭐 냄비를 두드린다든가 그 혹시 헝거 게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안 봤는데 뭐야? 거기에 나오는 세 손가락 인사라는 게 있대요. 그건 알아요. 네, 그거를 하면서 어떤 우리의 시위의 뜻이 이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 손가락 인사? 뭐 그 들고 있는 거? 그 무슨 의미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세 손가락 인사가 그러니까 다섯 손가락 중에 엄지랑 새끼 손가락을 접고 가운데 세 개의 손가락만 이렇게 핀 그런 자세인데요. 그게 뭐 민주주의, 선거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군부도 쉽사리 이걸 폭력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왜냐면 여론의 등을 돌려봐야 본인들한테 좋을 게 없으니까. 무슨 생각으로 쿠데타를 했을까요? 이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자기네 이익이죠. 뭐 그렇긴 한데 쿠데타도 명분이 있고 뭔가 국민의 동의를 받을 만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던 쿠데타가 뭐 여러 반감이 있긴 했지만 뭐 그 수습하는 과정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는 좀 대책이 없네요. 나름의 통할 줄 알았다고 생각한 실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라 아웅산 수지가 뭐 그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뭐 외국과 내통했다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뒤집어 씌우고 그 다음에 이 쿠데타의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헬라잉 장군이란 분인데 이분이 올 여름에 원래 은퇴할 예정이셨어요. 그것도 퇴역하실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뭐 원래 5년 전에 했어야 되는 거를 임기를 연장해서 겨우겨우 지금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이 약간 소유하고 있는 비즈니스나 이런 게 위축되면서 본인의 영향력이라든지 뭐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침해받을까봐를 걱정해서 그래서 약간 벼랑 끝 심정으로 쿠데타를 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위는 좀 평화적으로 전개가 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시민 한 분이 실탄을 맞고 중태에 빠진 상태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그 날짜가 2월 10일인데 그러니까 연휴 앞두고 이제 마지막 녹음인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평화 시위를 하던 시민 한 분께서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그렇죠. 당연히 이 미얀마 사태를 세계 각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국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서구권에서는 지켜보고 있겠죠. 지켜보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개입? 쿠데타라고 규탄하고 개입은 쉽사리 못하는데 이제 바이든 정부는 미얀마로 향하고 있었던 지원을 끊는다. 대외 압박을 하는 거군요. 네, 일본은 실제로 몇 천억 원 규모의 지원, 뭐 비즈니스, 사업 협력 관계를 끊었다고 방금 전에 또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거든요. 그러니까 서구권 민주주의 국가들은 이 사태를 좀 가만히 놔두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떤 나라가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주변국이겠죠. 주변국이라 하면은 뭐 아까 뭐 태국도 있었고, 네네. 방글라데시도 있었고, 인도도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미얀마 위쪽으로 좀 가다 보면 중국이 있죠. 그렇죠. 중국이 있겠죠. 그래서 이 미얀마 사태를 두고 약간 중국과 미국의 어떤 국제정치 외교전이 이 안에서 또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미얀마에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중국은 뭐 어디든 많이 투자를 하지만 하고 있죠. 이 미얀마에도 특히 뭐 구리광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댐 프로젝트라든지 그렇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아웅산 수지를 좀 길들이려고 중국이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아웅산 수지가 지금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 재집권한 군부는 그들이 독재를 하고 있던 시절에 중국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반중이군요. 약간 반중 뭐 중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미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데 중국하고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독자 노선. 네, 독자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군부가 재집권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놓고 비난을 하고 있진 않아요. 왜지?
약간 지켜보고 있다. 미얀마가 평화롭게 이 사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은 어쨌든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규탄을 하는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뭐 누가 지도를 하든 우리 구리광산 뭐 우리가 투자한 프로젝트들만 잘 되면 상관없어. 약간 그런 스탠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맞겠죠. 민주주의를 대놓고 표방하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도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이제 새롭게 집권한 군부랑 좀 잘 지내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미얀마가 바다에 접해 있는데 인도랑 맞닿아 있는 바다 쪽에 중국이 약간 항구 비슷한 것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미얀마 그쪽에 항구를 짓게 되면은 중국하고 인도가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엄청 안 좋죠. 그러면 그 항구를 약간 전초기지 삼아서 인도를 견제하는데 중국 해군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렇게 보면 진짜 중요한 위치에 있네요. 미얀마가. 중국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 영원한 단점? 그게 이제 인도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렵다. 지금은 네. 마땅찮은 남중국해를 시작해서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풀어줄 수 있는 첫 단추가 미얀마였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누가 집권을 하든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는 게 더 훨씬 중요한. 미국한테도 사실 미얀마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쵸. 이래서 이 사태를 두고 단순히 지금 뭐 바이든 행정부나 아니면은 중국 시진핑이 뭐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발언하는 거 이상으로 지정학적, 국제 정치적인 함의가 담겨 있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대한민국도 그런 위치에 있었죠. 약간 20세기쯤에는 뭐 유라시아 대륙 끝쪽에 항구가 많이 있을 수 있는 그 약간 반도 지형 그런 것 때문에 미국도 많이 눈독을 들였고 소련도 눈독을 많이 들였고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미얀마 쿠데타 사태가 아직도 굉장히 핫한데 오늘 요약을 해드리자면 군부의 쿠데타 원인은 좀 예전에 누렸던 영광과 풍요를 되찾기 위함이 아무래도 정설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이유는 다예요 그게? 그게 뭐 투표가 잘못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군사령관의 은퇴에 따른 영향력 축소에 대한 두려움. 이게 설득이 안 되는데. 물론 국민들한테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대놓고 하진 않죠. 이 사람들은 아웅산 수지가 잘못됐다. 그렇게 이런 하겠죠? 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미얀마 국내 정치를 넘어서서 이번 미얀마 쿠데타가 미국, 중국, 뭐 인도 이런 선진국이나 아니면 강대국들의 지정학적인 전장 비슷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미얀마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뭔가 시민과 군부 사이에 폭력적인 사태가 일어나서 국가 마비 상태에 만약 이르게 돼서 미국에서 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개입하겠다라고 하면 중국이 규탄 성명을 낼 거고 중국이 혹시나 거기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그쵸. 제발 뭐 3차 뭐 이런 일까지는 안 벌어지길 바라지만 굉장히 큰 그러니까 미중 뭔가 신경전이 되거나 거기에 이제 뭐 또 인도가 시끄럽게 왜 우리 지역 옆에서 그러고 있니? 그러기 시작하면 또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미얀마 또 석유가 나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의 사태를 우려와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인도랑 싸우면 걔네들은 별 타격이 없어요. 새우 등만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옆에 있는 태국, 방글라데시, 뭐 밑에 인도네시아도 있을 거고 멀지만 뭐 대한민국도 그렇게 강대국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뭐 경제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이제 타격을 받으니까 서민들의 어떤 생활 물가가 상승하는 거랑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만약 미얀마가 크게 뭔가 터져서 그쪽 해상 길이 막힌다. 그러면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난리 나죠. 아웅산 수지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요. 아웅산 수지 이분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잖아요. 91년도에. 그래서 굉장한 인기를 등에 업고 대통령은 못 됐더라도 미얀마 시민들의 어떤 국모, 정신적 지주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에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로힝야 사태라고 그래서 이건 전혀 모르겠네요. 방글라데시랑 미얀마 사이에 있는 어떤 라카인이라는 지역에 미얀마 무슬림들이 살고 있었어요.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불교도들의 나라예요. 가보시면은 뭐
관광 사진 같은 거 보시면 그 탑도 많이 쌓여져 있고 굉장히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나라인데 그 안에서는 무슬림들이 소수민족인 거죠. 그렇죠. 그 무슬림 소수민족들이 군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사건인데 시기는 대충 201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시 군부하고 약간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던 아웅산 수지 이 당의 리더가 이 로힝야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 맞냐 이런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러네요. 소수민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아웅산 수지가 외무장관이었어요 또.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 법정에 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로힝야 사태의 인종 차별이나 인종 청소가 아닙니다. 그냥 미얀마 내부의 일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아웅산 수지가 이런 식으로 다 방패 역할을 했지만 이 로힝야 사태의 어떤 흑막에는 흘라잉 장군, 이번에 쿠데타의 주역인 흘라잉 장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흘라잉 장군이 아웅산 수지라는 얼굴마담을 국제사회의 비판을 흡수하는데 다 써놓고 막상 이제 약간 토사구팽한 느낌도 있어요. 지금 아웅산 수지의 신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된 게 있나요? 지금은 미얀마의 수도가 네피도인데요. 네. 거기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신 상태로? 건강하신 상태이지만 이제 곧 재판에도 사법적인 판결을 받게 될 거고요. 뭔가 선대 악의 대결이라기보다는 물음표 대 물음표의 대결 같은 느낌이네요. 국제사회 아웅산 수지에 대한 인식은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요? 네. 물론 쿠데타라는 게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한 쿠데타 혹은 실패한 쿠데타는 언제나 선일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거대한 물음표네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선거 자체는 부정이 있었다던가 하는 거는 군부의 주장이지.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83%의 지지율로 아웅산 수지의 당을 뽑은 미얀마 시민들의 의지랄까요? 그런 건 존중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비폭력 시위를 하고 있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 네. 오늘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기사를 보는 재미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국제 기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걸 좀 유심히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